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민혜입니다. 산후조리를 잘 못하면 평생 산후풍 때문에 고생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산후풍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산후풍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게 바로 이 시린 증상인데요. 속칭 이 바람이 든다라고 하죠. 이 뼈에 바람 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시린 증상들은 차가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저리기도 한 이런 다양한 감각의 이상 등을 통칭하는 증상입니다. 아마 출산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옆에서 자꾸 시리다고 하고 저리고 아프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느낌일지 감이 잘 안 오실 건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차가운 물을 먹었을 때 이가 시큰하고 이렇게 시큰한 느낌이 온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시큰시큰한 느낌들이 지속적으로 여러 관절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통증들이나 시큰한 감각들이 부지불식간에 느껴지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출산 이후 시린 상태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산 후에 어떤 분들은 이 시린 증상들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출산 후에 시린 증상이 굉장히 오래가는 분들도 계시고 환자분들마다 이 시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고 개인차가 많은데요. 저희 병원이 아무래도 산후 환자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 제가 어떤 사람일수록 이렇게 시린 증상들을 더 많이 호소할까 하고 한번 분류를 해본 적이 있는데 대체로 시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은 출산 이후에 땀이 많거나 혹은 땀나는 기간들이 긴 분들, 진땀이나 이런 식은땀이 오래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일수록 이 시린 증상을 호소하는 정도가 조금 더 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출산 이후에 땀을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출산 이후에 땀 많이 나는 분들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 출산 이후에 땀과 관련된 영상도 꼭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땀이 나는 것은 몸에 열이 많아서 땀이 나는 건데요. 그렇다면 몸에 열이 많을수록 이 땀이 많은 사람일수록 시린 증상, 차가운 증상들을 더 많이 느끼는 이유 무엇일까요?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 목욕하고 나오면 선뜻하고 몸이 춥죠. 이 몸에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그때 기화열이 생기게 되고 그때 우리 몸에 있는 열들을 빼앗아가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피부에 나는 땀도 마찬가지입니다. 땀이 많은 사람일수록 땀에서 땀이 날아갈 때, 마를 때 몸에 열들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시린 증상들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출산 후의 땀은 운동하고 난 다음에 뻘뻘뻘뻘 이렇게 흘리는 이런 땀들이 아니라 보통은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열이 훅 하고 올라오면서 식은땀이 솟구치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첫애를 어린이집 유치원 차에 보내려고 데려다 주는 사이에 그때 갑자기 이렇게 열이 훅 올라오면서 땀이 훅 나고 그 사이에 찬바람을 맞고 이 시린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출산 이후에 나는 땀은 환자의 체질이라든지 혹은 출산 이전에 땀의 양상과 조금 다른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나는 출산 전에는 땀이 전혀 많이 나지 않았는데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땀이 너무 많이 난다. 땀이 너무 양이 많아졌다.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나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체질이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셨습니다. 출산 후에는 부종이 사라지기 위해서 몸에서는 미발한 상태, 약간의 땀이 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체로는 출산 직후부터 한 달까지가 이런 미발한 상태에 땀이 약간 송글송글 맺히는 식은땀이 나는 상태가 지속되고요. 길게는 출산 이후 2, 3개월까지 이런 땀들이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 땀이 굉장히 땀나는 기간이 길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체로 출산 이후에 체력 회복이 늦으신 분들, 또 출산 이후에 부종이 많이 남아 있으신 분들, 또는 출산 이후에 이 원래도 땀이 조금 많았는데 출산 이후에 땀이 더 많아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땀이 계속 오래도록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출산 후에 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방심하는 사이에 땀이 훅 하고 솟구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찬바람이 불었을 때 금방 시린 증상을 느낄 수가 있겠죠. 내가 출산 이후에 땀이 있는 상태인지 없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본인이 입고 있는 내복, 내의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아무리 따뜻한 곳에 가도 내복이 보송보송하다라면 이건 땀이 이제 어느 정도 그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약간만 따뜻한 곳에 가도 내복이 촉촉한 느낌이 든다거나 혹은 내복이 약간 꿉꿉해진다거나 겨드랑이 쪽에 땀이 배어 나온다거나 땀이 조금 배어 나오는 느낌이 드는 것 같다. 이런 경우들은 아직은 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실 때에는 온도 관리에 조금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산후에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 따뜻하게 보온을 시키는 이유가 산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온도 관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산모들이 옷을 입을 때 이 두꺼운 옷을 하나 입는 것보다는 노출된 부위를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환자분들께서 한여름에도 수면 양말 같은 굉장히 두꺼운 종류의 재질의 옷들을 입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보다는 이 노출된 부위, 목이라든지 혹은 손, 혹은 발 이런 쪽을 가볍게 노출된 부위를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온도 관리를 굉장히 잘 할 수가 있어요. 발목 양말보다는 발목을 덮어주는 양말 이런 식으로 이 부위만 줄여준다면 재질은 너무 두껍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한여름에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산모님들은 너무 더우니까 민소매 원피스, 반팔 옷 이런 것들 입고 내원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한여름이라 하더라도 가벼운 재질, 린넨 같은 이런 가벼운 재질로 된 긴팔 옷들을 입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한여름에 냉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냉방으로부터 이 찬바람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땀이 너무 오래 가는 것 같고 또 출산 이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땀이 멈추지 않고 양이 많거나 혹은 출산 이후에 첫 달,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달수가 지나면서 땀이 점점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땀이 점점 늘거나 땀이 전혀 줄지 않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경우들은 산후 회복이 느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산후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소음인이나 마른 태음인들이 이런 산후 회복이 조금 느린 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두 체질은 아무래도 근육량과 관절 인대가 굉장히 약한 경우들이 많아서 산후의 이런 회복들이 느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두 체질은 산후 초기에는 피로라든지 혹은 시림, 통증 이런 것들을 호소하지만 이 산후 회복이 늦어지게 되면 이후에는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만성질환으로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초기 산후풍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출산 후 산후풍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바로 시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시린 증상이 대체로는 땀이 조금 오래 가는 분들일수록 시린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알려드렸습니다. 산후풍 증상은 시린 증상 이외에도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출산 초기에는 이런 증상들이 각각 구분되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각각의 증상들이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출산 후 산후풍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성의 건강에서 출산 전과 출산 이후가 나뉜다라고 하죠. 특히 출산 이후 여성 건강들이 산후풍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산후풍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증상들이 산후풍이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같이 함께 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